네, 우리 그동안 24시 클럽이 시장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어요. 지금 시장이 돌아서려고 하는 구간, 어쩌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 구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캡처한 거래 가지고 오늘 또 한번 쳤죠. 예. 요 노란 색깔로 우리 24시 차트에서 바뀌고 나서 이 검은 선이 지지라인이 돼요. 11,500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 유튜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이 한번 급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 찍고서 그 나스닥이가 정확하게 그러면서 급등하면서 대한민국도 시장 흐름이 달라지죠. 2,420포인트의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돛지로 돌파해 나가면서 시장은 우상향을 했고요. 노란 색깔로 바뀔 거예요. 시장이 이제 하늘 색깔이면 하락 추세고요.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되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데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메말랐던 코스피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체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노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800포인트의 매물대로 완벽하게 돌파하고 지금 안착을 했고요. 노란 색깔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코스피도 노란 색깔로 바뀔 거예요. 시장 체력이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럴 때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시장은 돌아서는데 내 종목은 잘 안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기다렸다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금씩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만디라고 하죠. 만만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저희가 이제 요 파란 색깔 넘어오게 되면 제가 꺾일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파란 색깔이 10선, 이게 DI-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DI-가 10 이하의 가격을 띄게 되면 요거는 조정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달러 인덱스도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미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달러 쪽에서의 매도세가 더 강해진 거 참 재밌죠. 시장은 이렇게 기다렸던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지금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00원대, 1,25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내릴 가능성,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한민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악재는 묻어두고 앞으로 다가올 호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호재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돌아섰으니까 내가 무엇을 사야 될까? 내가 어디다가 집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 24시 클럽의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생각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은 뭐로 유명하죠? 저 TV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채전지의 아버지. 저는 은서 아빠인데 이채전지의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도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에 에코프로 BM이었어요. 2019년도 에코프로 BM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했습니다. 우리 포트의 절반 정도는 다 여기에 있었어요. 2019년도. 우리가 이채전지의 아버지가 된 이유죠. 2019년도 6월, 7월, 12월, 2020년도도 계속 샀습니다. 에코프로 BM을. 그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냐. 우리가 이때 매집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게 주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배를 갔죠. 10배 이상. 10배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24시 클럽이 유명해진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24시 클럽은 새로운 성장 산업의 태동기 때 그 종목을 매집해서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클럽인데요. 다음은 뭐냐 이거죠. 이채전지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거는 바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기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할 때 니즈가 있고
사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런데 수요로 연결되는 데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김주욱 대표님도 EV6 신나게 보고 다니십니다. 엄청 신나게. 원래 운전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스피드 광이에요. 요즘에 잘 나가니까 전기차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주머니를 꺼내서 지출할 만한 그런 매력도가 있냐 이거죠.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사지 않았어요. 이치전지의 아버지인데. 저는 답답하거든요, 이게 충전하는 게. 근데 김주욱 대표님은 이런 것들을 희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충전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희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싸니까, 거의 10분의 1이니까 50만 원 정도 들던 출퇴근 기름 비용이 5만 원대로 줄어들게 되니까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 김주욱 대표님은 그런 논리예요. 하지만 그게 내 주머니를 정확하게 끌어올 만한 요소는 조금은 약해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지금 다 돌아서 있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캡처해 온 건데, 자율주행은 충분한 매력도가 있죠.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 대리운전을 부릴 필요도 없고, 명절날 꽉 막힌 길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의 시간을, 우리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 차량들 진짜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또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이 차량은 돌아다니면서 우버나 뭐 택시처럼 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자산으로 자동차가 커져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구매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면 구매력도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기존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이나 기존에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성공한 기업들은 당연히 완성차들은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미래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주행은 혁명처럼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 욕구도 증가하고 내가 차량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9년도 이차전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2022년도 현재 주식시장이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재 구간 이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제2의 텐베거 종목, 제2의 주도주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도를 잠깐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테슬라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타봤는데, 자율주행 모드를 가지고 간병문도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 내비 분명히 켰거든요. 그쪽으로 자율주행을 설정했는데 안 빠져요.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멀구나. 그러면 왜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이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이제 테슬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정밀 지도와 이 자동차 간의 네트워크상의 이 교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잠깐 차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즉, 레벨 4, 레벨 5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밀 지도, 내비게이션의 정밀 지도와 그리고 차량과의 네트워크화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거를 V2X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밀 지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V2X라고 하고요. 요와 관련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예. V2X 관련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국책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라닉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라닉스라는 기업을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SRC라는 건데요. 이게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DSRC 하이패스, 예. 국내 하이패스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국책 과제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제 그 V2X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또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VTX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요것도 자율주행의 밑그림 중에 하나겠죠. 인프라. 그리고 이제 카메라.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지금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구 페이스북, 지금 메타 플랫폼 쓰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망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잔상이 남기지 않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카메라 렌즈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러면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 즉 자율주행도 이 메타버스 XR의 디바이스의 성장, 렌즈의 성장과 이 자율주행도 같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카메라 쪽에서의 성장세, 진일보한 성장,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이거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메타버스 XR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기반, 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 도주 컴퓨터가 메인 컴퓨터가 돼서 이 자율주행을 더 구현할 수 있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트워크와 딥러닝 방식, 카메라의 발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종목이 안 보여,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 바이두에서, 이제 중국 업체지만 바이두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전기차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컨셉트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어요. 운전대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게 자동차로 보입니까? 냉장고 안에 내부로 보입니까? 가전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전으로 보이죠?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넓은 공간은 집이죠. 그 다음은 자동차예요. 자동차라는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전처럼. 그러면 복잡하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하니까 뭐가 있지 쉽게 생각하자고요. 쉽게. 지금은 자동차 전장이 이렇지만 전장 쪽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가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똑같죠. 지금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제가 설명드린 거,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겠고, 안테나도 들어가야 되겠고, PCB도 들어가야 되겠고, MLCC도 들어가고, 통신 모듈도 들어가야 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동차로 들어가니까. 근데 자동차는 크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심플하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 우리가 에코프로 BM에다가 승부를 걸었던 것도 양극재 쪽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쉽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류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죠. 카메라 만들죠. MLCC 만들죠. PCB 만들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에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LG노텍 최근에 실적도 받쳐주면서 주가 또 올라갑니다. LG노텍 주봉이에요. LG 대형주 단에서 LG노텍 카메라, PCB 다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이쪽도 또 전장 부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LG노텍. 스마트폰 부품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자동차 부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쪽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자율주행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뀔 때 꼭 기억해 두시고 이쪽에서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면
우리 24시 클럽이 2차 전지 가지고 텐비거를 잃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